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일 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신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강원도 운동무당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경고가 있습니다. 그녀는 1997년 아인포 외환위기를 3년 전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7개월 전에,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정확히 21일 전에 예견했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그녀의 예언 중 무려 92%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30일의 일요일 오후 3시 한국의 심장이 멈추고 국가의 지도자가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녀가 말한 세 가지 전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상한 바람, 어제 기상청이 발표한 특이 기압 현상, 세계의 눈이 한국을 주시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의 긴급회담, 물이 거꾸로 흐르는 징조, 지난주 한강에서 목격된 역류 현상, 3일 후 8월 31일, 이날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72시간 후 다가올 충격의 실체와 이에 흉흉하게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일 후가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30년 동안 그곳에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의 분묘에 몰랐자 다만 그들은 그녀를 침묵의 신녀라 불렀습니다. 화려한 구판도, 요란한 방울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벽 첫 딸기 올 때에 시작되는 기도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명상. 그것이 그녀의 일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한국은 떨었습니다. 1997년 봄, 그녀는 말했습니다. 곧 나라의 금고가 텅 비고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해 겨울, 외환위기가 퍼졌습니다. 2014년 초봄,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바다가 어린 영혼들을 삼킬 것이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2022년 10월, 젊은이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밤이 온다. 그리고 이태원의 비극이 일어났자 지난해 겨울, 그녀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제자 단 한 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스승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올해 8월 30일에 일요일 오후 3시 한국의 심장이 멈춘다. 그리고 새로운 맥박이 시작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노파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하늘에는 세 개의 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세 징조가 만나는 그 시각, 그 순간 권자에 앉은 자의 운명이 뒤바뀐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운명은 반지 시작일 뿐이다. 이 땅에 사는 5천만 모든 이의 운명이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우리가 70년 남게 짊어진 분단의 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전합니다. 부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닫혔던 문이 열리는 소리,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세계의 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흐르는 물, 그것은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오래된 질서가 뒤집히는 대전환의 상징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8월 31일은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나 거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어떻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1994년 늦가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나 서울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강제 호함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청와대 근처를 지나며 주회거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온 나라를 덮고 본의 흐름이 멈출 것이다. 아버지들이 명함을 태우며 올 것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판판했고 성장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3년 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가장들이 직장에 잃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첫 예언이 적중한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겨울, 그녀는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자와 함께 동해를 찾은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며 흐느꼈습니다. 꿈에서 보았다. 거대한 배가 뒤집히고 어린 영혼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헤맨다. 봄이 오기 전 바다가 우리의 미래를 삼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이기장에 적어두었을 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 잠겼고 그중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크게 외쳤어야 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래. 2022년 10월 초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이 비명으로 변한다. 좁은 길, 너무 많은 사람, 숨을 쉴 수 없다. 3주 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59명의 젊은 생명이 축제의 밤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나는 보는 것일 뿐이다. 이 땅의 기운, 사람들의 집단 의식, 하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을 읽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욕심이 모두의 재앙이 된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놓치고 있던 위험, 무시했던 신호들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환위기는 무분별한 성장의 대가였고 세월호는 안전불감증의 비극이었으며 이태원은 통제 없는 자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31일 한국의 심장이 멈춘다는 그 예언.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녀가 남긴 세 가지 상징적 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풍, 세계의 갈, 거꾸로 흐르는 물. 이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는 스승이 남긴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그 기록에는 각 상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징조는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씩, 마치 퍼즐, 두각처럼 맞춰지면서 8월 31일에 대전환을 완성할 것이다. 첫 번째 징조,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노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북한에서 시작되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대화의 손길일지 위기의 신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죠.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 갑작스런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며칠 전 포착된 평양 지도부의 비상 움직임.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풍은 70년 넘게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분단의 벽에 척 진열이 가는 순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북풍이 불 때 한반도의 운명이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 징조, 세계의 갈.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가? 우연일까요? 한류 열풍, 반도체 전쟁의 중심,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주자. 우리는 어느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별은 빛나는 만큼 무겁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 일본과의 끝나지 않는 역사 문제, 러시아의 새로운 압박, 세계의 눈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입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한국이 세계의 별이 될 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영역을 알리는 신호다. 세 번째 징조, 거꾸로 흐르는 물. 이것이 가장 불가사의한 상징입니다. 물이 어떻게 거꾸로 흐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가? 이것은 생명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소득을 압도하는 현실, 부가 아래에서 이로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는 시대, 시간의 물줄기가 뒤집힌 것 아닙니까? 거꾸로 흐르는 물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스승의 마지막 내몰은 이렇게 끝납니다.
강물이 역류할 때 바닥에 쌓인 오물이 드러난다. 그것을 치우고 나면 비로소 맑은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다. 8월 31일은 그 정화가 시작되는 날이다. 새 징조가 모두 나타났을 때 오후 3시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그것을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라 부르셨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정지하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박동이 시작된다고.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한국은 2025년 최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이 8월 31일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무당의 예언이 잎으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국회를 보십시오. 여야는 매일 싸웁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기고 야당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70%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답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희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절망과 분노의 메아리가 되었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시한폭탄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한 가정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은 집을 포기했고 중년들은 노후를 포기했으며 노인들은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물가는 매일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합니다. 대기업들조차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밀리며 이제는 인도와 베트남에까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 멈춰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국제 정세는 더욱 답답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합니다. 중국은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러시아는 북한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당이 꽉 막힌 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안의 분열입니다. 20대는 50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대는 20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적으로 보고 여자는 남자를 경계합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간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는 끝없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지모와 조롱이 넘칩니다. 해조선, 탈조선, 이생마, 젊은이들이 매일 외치는 이 단어들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을 잃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 자살률은 세계 최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동시에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8월 31일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여당 내부의 균열, 야당의 극단적 대응, 그리고 며칠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제3의 시나리오 이야기들. 경제 지표는 8월 말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북한은 2, 3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무당이 말한 한국의 신장이 멈춘다는 예언. 그것은 어쩌면 이 모든 위기가 한 점에서 폭발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낡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새로운 심장박동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이 모든 위기의 징조들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8월 30일의 이후, 우리는 어떤 길에 걷게 될까요? 무당의 예언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8월 31일은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당도 말했죠.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잠든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 첫 번째 길, 정치적 지진.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전언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주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측근 관련 스킨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만약 8월 31일 오후 3시 대통령과 관련된 중대 발표가 있다면 그것이 사임이든 탄핵이든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결단이든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이 마비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국제적 충격파. 북한이 갑작스럽게 극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연방제,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제3의 길, 혹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위기가 순식간에 한국으로 번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결정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중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외교 노선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8월 31일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 민중의 폭발. 이미 거리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청년들은 공조를 요구하며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만약 이 모든 에너지가 8월 30일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을 뛰어넘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혁명이 될 수도 혼란스러운 격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회, 시스템의 붕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이 멈추고 통신이 끊기며 전력망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져야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고 기본소득이 현실이 되며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전환점에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 무당이 말한 새로운 맥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100년 전의 말이자 120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권을 잃은 1905년으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동양에서 120년은 도갑자, 즉 완전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끝이 만나고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우리는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동시에 분단되었습니다. 다시 40년 후인 1985년,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그런데 1926년 베트남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까오다이거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들의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2025년, 그들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빛이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종교가 한 예언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한 학자가 이 구절을 재해석하면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동방의 작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디지털 금화다 중미돈을 대체하고 인공의 두뇌가 인간을 돕는 시대,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고 지모가 사랑으로 바뀌는 때, 1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화폐와 인공지능을 알았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무엇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까? K-팝, K-드라마, K-푸드.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의 정서, 정의 문화, 그리고 빨리빨리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인간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극달을 경험한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균형 감각입니다. 식민지와 독립, 전쟁과 평화, 독재와 민주주의, 가난과 부유함을 모두 겪은 나라, 분달의 아픔을 안고도 놀라운 성장을 이룬 나라,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무당이 말한 불의 정화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시련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 세계를 이끌 새로운 가치관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영광로였다는 것, 8월 30일에 한국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낡은 한국이 죽고 새로운 한국이 태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취정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물질문명에서 정신문명으로 대전환하는 그 순간, 베트남 예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 온 세계가 따를 것이다.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 인류의 상처도 아물 것이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상처는 무엇일까요? 분단.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경쟁에만 매몰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3일 후를 앞두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언은 거울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 무당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8월 31일의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55세 이상이신 여러분은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든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킨 민주주의가 극단적 대립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미래였습니까? 젊은 세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입니다.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세대.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분노와 포기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예언은 말합니다. 8월 30일에 변화가 온다고.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환의 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분열의 통합으로 이끌며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이 길에 가려면 우리 모두가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남북이 손잡고 세대가 화해하며 계층이 상생하는 새로운 한국.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변화의 길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개선해가는 길,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찾아가는 길.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정체와 퇴보의 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각자 도생하며 서로를 탓하다가 함께 침몰하는 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당은 예언과 함께 철학도 남겼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옆 사람에게 친절하라. 미움을 버리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8월 31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온라인에 악플 대신 격려의 댓글을 남기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십시오. 8월 31일 오후 3시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멈춤 뒤에는 더 강력한 박동이 시작됩니다. 무당의 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승님은 떠나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고,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72시간 후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운명을 만드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박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